제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테고 친구들한테는 괜히 술안주 삼아 씹히기나 할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허허, 참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제 마누라 이야기가 요즘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딱히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답답한 심정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문을 열어봅니다. 저희 부부요? 남들 사는 것만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저도 한 성질했지만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둥글둥글해졌고 마누라도 저 닮아 묻어난 편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는 저도 소일거리 삼아 동네 기원에 나가거나 텃밭이나 좀 끄적거리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친구들하고 푼돈 내기 화투나 치러 다니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크게 다툴 일도 그렇다고 살 부비며 애틋할 일도 없는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지내는 사이였달까요. 마누라가 끓여주는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나누던 그런 소소한 낙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였나 봅니다. 마누라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건강 챙긴다니 좋은 일이다 싶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뒷산이나 다니는가 싶더니 어느새 주말마다 배낭 메고 새벽같이 나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고? 물으면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데워 먹어요.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나 바빠. 하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허허, 참나. 그 퉁명스러운 말투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이 먹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굴기도 뭐해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한 돌멩이 하나가 턱 하고 걸린 것이 마누라의 옷차림부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시장표 몸빼 바지나 펑퍼짐한 티셔츠만 입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몸에 딱 붙는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었습니다. 옷장 한쪽이 형형색색 등산복으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저놈의 등산이 돈이 꽤나 드는 모양이네 하고 속으로만 꿍얼거렸죠. 가끔은 저게 다 얼마일까? 그런 얄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퇴직금 까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화장도 안 하던 사람이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킨로션 바르는 것도 귀찮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분도 바르고 입술 연지도 칠하고 향수까지 뿌려대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낯설던지요. 제가 아니 산에 가는데 무슨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가? 하고 한마디 툭 던졌더니 아,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고 다녀요.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어찌나 앙칼지게 쏘아붙이던지. 그날따라 마누라 목소리가 유난히 높고 날카롭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었을 적 애들 학교 보낼 때나 신경 써서 화장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뭐랄까. 좀 더 요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데 그게 참 생경했습니다. 등산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김밥이라도 싸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면 이미 마누라는 꽃단장을 마치고 현관 앞에 서 있곤 했죠. 다녀올게요. 하는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나가는 처녀애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누라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뭐랄까,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낯선 느낌에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출근할 때 잘 다녀와요 하고 배웅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가 그 사람 뒷모습만 횡하니 바라보는 신세가 된 거죠. 주말이면 을에 저랑 같이 드라마나 보던 사람이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손가락을 놀리면서 희죽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물으면 아무거나.
오늘 뉴스 봤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데 하면 아, 몰라. 머리 아파. 이런 식이었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바둑 채널을 틀어놔도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빼앗아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이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운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마누라가 스마트폰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슬쩍 화면을 봤습니다. 산악회 행복산행 뭐 이런 제목의 단체 채팅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제가 아는 마누라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애들 생일까지 다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마누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싸늘하게 묻는 목소리에 아니 그냥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누라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마누라는 스마트폰을 아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간단하게 뒤풀이하고 왔어요.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없이 새벽녘이 다 돼서야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니 여편네가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게 말이 돼? 하고 소리라도 지를라 치면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마시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가리는 게 어디 있어? 하고 더 큰 소리로 대들더군요. 허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젊어서는 술 한 잔 제대로 못 마시던 사람이 어디서 술은 또 그렇게 배워왔는지 술 냄새와 함께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에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누라 옷깃에 코를 킁킁 대보기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특별한 냄새는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요. 한 번은 정말이지 제가 눈이 뒤집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누라는 등산 간다고 새벽같이 나갔고 저는 혼자 늦은 저녁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멸치 몇 마리에 김치 쪼가리 놓고 찬밥을 물에 말아 넘기는데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밤 12시가 다 되도록 연락 한 통 없기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참이었죠.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짧게 울리더니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누라가 웬 낯선 남자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고 있더군요. 그놈은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아, 형수님께서 오늘 좀 과음을 하셔서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핏 보니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누라는 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방으로 비틀비틀 들어가 버렸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은 누구지? 왜 우리 마누라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둘이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저 지경이 된 걸까? 혹시 저놈이랑 차 안에서 아니면 다른 어디에선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마누라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끙끙 앓는 마누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그놈은 누구야? 당신 요즘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아, 그 사람은 우리 산악회 총무예요.
내가 어제 산에서 발을 좀 삐끗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뭘 그렇게 의심부터 하고. 그래?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뭐야? 하고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발을 삐끗했다고요? 어제 들어올 때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말입니다.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요. 술에 취해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누라의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속 좁은 의부증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 허허, 그 고마운 사람이 왜 밤늦게 술 취한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걸까요? 그것도 남편이 뻔히 있는 집에요. 발을 삐끗했다면 집까지 부축해서 올려다 줘야지. 왜 차 안에서 꿈을 대다가 남편이 나오는 걸 보고서야 허둥지둥 내렸을까요? 그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마누라는 여전히 주말마다 등산을 갔고 저는 그런 마누라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을 섞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했죠. 밥도 각자 알아서 차려 먹기 일쑤였고 잠도 어느새 각방을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보고 있노라면 깊은 한숨과 함께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마누라 코 고는 소리라도 들리면 아, 옆에 있구나 안심이 됐는데 이젠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악착같이 돈 벌고 퇴직하고 나서는 마누라 눈치 안 보고 용돈이라도 좀 넉넉히 쓰게 해주려고 변변한 취미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아니면 나이 먹고 변해가는 마누라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 제 무능함이 문제였을까요? 젊었을 땐 마누라가 제 말이라면 꿈뻑 죽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젠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몇 번이나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자식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늙은 부모가 이혼이네 뭐네 하면 얼마나 꼴사나워 보이겠습니까? 손주들 얼굴도 아른거리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같이 안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혼자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아무리 밉고 꼴 보기 싫어도 저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과 적막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참 저도 한심한 놈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줄까?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옆에서 간호라도 해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루는 큰딸네 집에 갔다가 어렵게 말을 꺼내볼까 했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다 통말도 없으시고 걱정돼요. 하고 딸아이가 묻는데 목이 턱 메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니다, 별일 없다. 그냥 늙으면 다 그런 게지.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죠.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차마 마누라 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애비 된 자가 돼서 마누라 단속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가끔 마누라가 등산 간 사이에 몰래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화장대 위에는 제가 처음 보는 화장품들이 즐비하고 옷장에는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새 등산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들도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저 옷을 입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걸까? 그 산악회 총무라는 놈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는데 마누라의 채취 대신 낯선 향수 냄새만 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누라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등산 가서 찍은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누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잠금 해제된 폰을 열어봤던 겁니다. 단체 사진 속에 있는 마누라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마치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요. 어떤 남자 옆에 바짝 붙어서 팔짱까지 끼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마 그 총무라는 착자겠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뭐랄까 깊은 절망감 같은 것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나는 이미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 옆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던 그런 표정을 다른 남자 옆에서 저렇게 쉽게 짓고 있다니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마누라 몰래 그 사진들을 제 폰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라도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분노를 곱씹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끝장낼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또다시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등산 갈 채비를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마누라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러다 정말 영영 나한테서 멀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아니, 이미 멀어져 버린 건지도 모르지요. 요즘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텅 빈 옆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오곤 하죠. 아내가 없는 집은 유난히 넓고 춥게 느껴집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고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젊었을 적 마누라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 아이들 때문에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 시장에서 1,000원짜리 하나에도 쩔쩔매며 알뜰하게 살림하던 모습.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 시절엔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면 요즘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까? 마누라의 저런 행동들을 그저 나이 들어서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도무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꼴 보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자니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아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 마음,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는지요? 에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슴만 더 답답해질 뿐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아주 약간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놈의 등산이 뭔지 아주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바꿔놓네요. 참 씁쓸합니다.